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예, 좋습니다. 네네. 네. 요 근래 와서 그런 사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은 5,000명까지밖에 못 맺잖아요. 예. 그 5,000명을 내가 활동하는 사람으로 맺었냐 그렇지 않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냐 그것만 중요하지 사실 뭐 페이스북 전체가 어쩌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뭐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할까. 전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 그 사람처럼 페이지가 나와버려가지고 그걸 아무리 옛날처럼 페이스북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린 대로 해놨는데 위치가 나타나지도 않고. 예.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블로그도 올리는데 전에보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개선된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나쁘게 되고 뭐 그런 좀 느끼고 그러는데 어떤 게 편하고 쓰시기 딱 좋으시던가요? 일단은 그 다른 건 몰라 블로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전에 책을 읽으면 그게 이제 그 독후감을 올리면 그 네이버 책 자체가 굉장히 그 보기가 좋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쇼핑센터에 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책 찾기도 좀 힘들고 그 구성도 좀 이상하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저기 최미정님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항상. 네. 어디 할 수 있으면 더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대표님 왜 이렇게 마음이 꼬였어요? 예? 저 원래 심하게 꼬였어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리고 그냥 관절에 관한 건강한 관절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뭐 조금 유튜브라든가 뭘 조금 보셨나요? 뭐 따로 본 건 없지만 그냥 날마다 몸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세요? 운동을 워낙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점점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좀 그 유연성 늘리는 거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이 주제를 선정했잖아요. 네.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랄 건 따로 없고 딴 거보다도 좀 어떻게든 안 움직이고도 관절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너무 도둑놈 심보 같은데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보자고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안 움직이고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동물들은 일부러 별도로 운동을 안 해줘도 근육량이나 이런 게 다 유지가 된대요. 근육량이나 근육이나 그 관절이. 근데 사람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점점 줄여버린다는데요. 아니 근데 동물은 네. 사냥을 하거나 최소한 자기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나요? 생존이죠, 생존. 네, 생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르는 종류들도 네네. 실제는 따로 운동을 그렇게까지 안 시켜줘도 유지가 된대요. 근데 사람은 두뇌 때문에 그 다르게 진화를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에서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줄여서 두뇌 쪽으로 뽑는데요. 양분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을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점점 줄여간대요. 그래서 실제 활동량이 그렇게까지 아주 극심할 정도만 아니면 어지간한 동물들은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방법이 없나 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상일 교수님은 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랑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별로 이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저한테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 건 있어요. 김상일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 제가 산 이야기 조금 하다 보니까 산에 잘 다니셨어요? 저는 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김상일님 최근에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대둔산 네네. 사진인가 해갖고 올리셨는데 예. 근데 사진 보자마자 저는 저를 찾아본 게 제가 그 산행 거의 안 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일님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동안 10년 동안 거의 산행을 계속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혹시 저도 들어가 있나 봤더니 마침 올린 그 사진에는 제가 없는 사진이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김상일님이 하신 이야기가 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무릎 관절 좋은 사람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셨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산을 좋아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산을 50 넘어서부터는 저는 한 50 되면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다니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을 갔다 내려올 때쯤 되면 자관 무릎이 한 3, 4일 아프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 나아지고 해가지고 다음 산행 때는 산을 가고 그랬는데 이러한 현상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은 이제 계속 쩔룩거리고 다니고 이제 어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보통 살살 다녔거든요. 짐 같은 것도 안 짊어지고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제 몸무게 때문에 이게 무릎이 조금씩 이제 아파가지고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을 이제 거의 안 다니고 이제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 걸 이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까운 산에 낮은 산을 이제 워킹하듯이 이렇게 살살 다녔는데 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 95% 이상은 무릎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진짜 젊었을 때 굉장히 자랑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을 다니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런 것을 후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도 가긴 가는데 이제 살살 다니죠. 살살. 예, 아까 유 대표님이랑 같이 등산 다니는 얘기를 하면 보통 라면박스에 우리는 먹을 걸 많이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걸 유 대표가 힘이 좋다 보니까 그걸 메고 여기 배낭에다 든 게 아니라 그냥 라면박스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굉장한 힘이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 그게 안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뭐 산에 먹으러 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제 올린 사진 중에는 유 대표 있는 거 좀 뺐습니다. 네. 옛날에는 가벼운 동료는 어깨에다 얹고도 다녔어요. 산을 전체를 그러진 못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건네주고 하고 할 때는 어깨에다 얹고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키, 뭐, 그 다음에 보드, 뭐,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 약간 그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는 요즘은 사리고 사는 그런 쪽이고. 장 소장님도 이번에 시산제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유 대표님 완전히 젊은 시절에는 돌쇠셨네, 돌쇠. 흰 자랑했나 봐요. 흰 자랑. 그쵸? 예. 미련한 건 골라서 다 했어요.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장 소장님 말씀이 끊기는 것 같은 제대로 안 들리는데 저한테는. 거기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미련한 건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표정이 이게- 고정됐어. 네. 그냥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35대 조금 달라지고 45, 그 다음에 55 이제 되니까 점점 이게 이제 쫙 이렇게 술도 그랬고 항상 이제 보니까 예. 건강은 너무 버틴다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안 끊기나요? 네? 네, 이제 예,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아니, 하고 목소리도 들립니다. 얘가 잘 있다가 왜 이렇게 또 깜빡깜빡 먹었네. 예? 제 관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요? 문제가 있나요, 요즘? 아니, 저는 관절은 이게 눈에는 관절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눈만 좀 오래전부터 고생을 하고요. 관절 쪽은 가족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이 관절을 하는 그 치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산제 가가지고 저는 간단히 이렇게 트레킹이라 그래가지고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등산하고 이제 스틱은 그래도 잘 준비해 갖고 갔는데 송강사에서 그 불이람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본류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그 서남사로 넘어가는 길인데 12km인데 실제로는 한 9km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불이람을 갔다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왕복 한 2km 되는 길을 급하게 갔다 오고 예정이 없이 그냥 들렸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좀 무리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트레킹 내내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걸었는데요. 처음에 2시간 반 동안은 계속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수평을 걷는 게 아니고 그게 조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한 880m가 되더라고요. 이 서울의 북한산 정도 되는 산인데 그래서 그게 중턱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또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코스여가지고 나중에 좀 무릎에 좀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쓰지 않으면은 이게 퇴화가 되는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은 백두대간한 선배들이라든지 또 이 집안의 형님 얘기 들어보면은 백두대간 그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거든요. 쓴 만큼 무릎 바른다는 거예요. 이거 무리하게 무식하게 그거 다니는 거다 백두대간 길을 쓰고 그거 주말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산을 갔다가 무리하게 이렇게 경상을 정복해야지 꼭 산을 오른 것 같다 이런 거는 60저 나이 들어서는 만영인 것 같고요. 하여튼 5,000보 10,000보라도 걷는 것이 관절을 유지하는데 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작년에 이희성 대표하고 아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조를 했거든요. 맨땅에 다이어트 이제 내시면서 2달인가요? 한 3달 했었는데 목 운동을 주로 많이 어깨 운동, 목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의식적으로 목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저는 이제 어깨 50개는 없었는데
한 5, 6년 전인가요? 왼쪽 어깨가 이제, 50견처럼 통증이 와가지고, 병영, 외과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 뭐, 골절이나 뭐 이런 데는, 조인트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이제, 뼈 관절 사이에 이제 석회석이 많이 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사를 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정형외과를 주기적으로 못 갔어요. 그 병원이 또 폐쇄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는 또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다행히. 계속 아프지는 않고. 그래서 이 관절 부분들은 이건 뭐 식생활하고도 또 연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유를 계속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뭐 칼슘 같은 거 이제 많이 섭취를 잘 하는 소화를 잘 해내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이 결국은 뭐 모든 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관절이나 뼈 같은 종류는 식생활의 습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술, 담배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은 편이고, 지금도 이제 술을 하는 입장이니까, 담배는 전혀 안 피고요. 그래서, 뭐 술이나 이것 때문에 관절이 뭐 나빠졌다 이런 얘기 못 들었고, 하여튼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맨손 체조라도 하고, 걷기를 하고, 어떤 그 식생활을 갖다가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조절을 이해하기보다도 올바른 뭐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꾸준하게 이제 걸으려고, 엊그저께 이제 한 27,000보 걷고, 어저께 한 17,000보를 걸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뭐 10,000보 전후로 걸을 때보다는 이게 이제 오르막길을 또 오르고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또 후유증이 있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불편한 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쓸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은 어디 관절 쪽에 불편한 게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은? 글쎄요, 더 활발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기대죠. 그런데 막상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 좋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태진 선생님은 관절 어떻게 건강해요? 저도 말을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건강정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최미정 간호사나 의사들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우리 여자친구들하고 모임하다가 택시 타고 금방 왜 최미정 간호사 잘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겁나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빼고 우리 김산일 선생님, 정병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누구지? 여기 가운데 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장필규 소장님. 장필 선생님. 예. 언제 저하고 왕대포 한잔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왕대포 자리를 다 부딪히고 택시 타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최미정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딴 사람 오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까 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중산 때 도봉산을 그 당시에는 뭐 신발도 없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사과 하나를 쥐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어중부까지 무슨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기억나는 게 중산 때 정릉에 가서
1박 텐트를 치고 그 감자 넣고 뭐 돼지고기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 기억이 나요. 그 지금 하지만 그 당시는 병로에 가면 오후에 가면 그냥 연기가 산이 차오게 뭐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지금은 못하죠. 이제 그 추억이 이제 기억나고 이제 산 얘기만 하고 그 저는 이제 산자락에 뭐 십몇 년 또 있었고 그 산 기억이 아니고 산자락 그 당시 지금 그냥 겁나죠. 어떻게 도봉서 북한산이 큰 산인데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사과 하나를 쥐고 야 지금 좀 깜짝이야. 지금은 뭐 좀 이제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천마산에 그 중군산 때 천마산에 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 친구 1박 2일 했었는데 고수업을 치고 이 방송을 나와도 괜찮나요? 네. 그래요? 잠깐 끄세요. 이 오프라인. 그래서 지는 사람이 동네 방송이 지금 그 어렵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제게 아까 했던 게 근데 이거 꺼버리면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산 때도 막 머리 가고 술 먹고 텐트 치고 천막산 밑에서 이제 동네 닭잡으기 했어요. 근데 그 닭잡은 그 친구가 군대 가지고 동네 마을에 돼지를 또 한 마리 얻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동에 빠가붙고 겨울에 빠가붙고 기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추억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제 잔잔하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미정님,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면 저는 좀 이단하고 사회 정반대이든 내가 솔직히 깨르게 내가 물이 다 빠지고 손톱 다 죽고 세포가 살아나는 거에 의해서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미정 건강검진을 제가 안 들어와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최미정 선생님이 혼나. 하태진이 말 잘못하면 혼난다니까. 앞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안 들어옵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이상 끝. 네, 감사합니다. 박준성 저하고 한잔 합시다. 제가 보기보다 좀 가격하고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예, 양해해 주세요. 오늘 이걸로 끝.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 무릎이래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곳.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치면은요, 관절 부위를 다치면은 이제는 보상이 커져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왜냐면, 긴 뼈는 붙으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이제 관절면이 다치거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이런 데를 다치면은, 관절이라는 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예? 그 운동,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는 목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360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서, 이렇게 운동에 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네, 관절을 다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리고 관절을 다치면 돈이 된다는 거. 나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많이 쓰면은 닳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뭐 마모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 보면 막 손이 뒤틀려 있고 네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또 산에 가는 것도 올라갈 땐 상관없대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 체중을 무릎이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스틱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 이 내려올 때 무릎에 그 많은 충격이 가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도 편측 운동 있잖아요. 편측. 뭐 골프도 편측 운동이잖아. 골프. 예, 양쪽이 똑같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런 걸 하다 보면 약간 자세를 트는 형태가 있잖아요. 자세를 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릎도 이렇게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약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운동이 무릎에는 아주 안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관절이 뭐 상체에도 있고 하체에도 있지만 하체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그래서 우리가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세, 평상시에 어떤 의사들은 스쿼트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무릎 이렇게 굽히는 거 있죠. 그것도 예. 스쿼트도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분은. 그러면서 한 40도, 60도? 90도까지 구부리지 말고 한 60도까지만 구부리면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마라. 그거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많이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은 체중 조절하시고 또 평상시에 나쁜 자세는 피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기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약간 퇴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운동은 오히려 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오히려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난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못해.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집 밖을 못 나온다 이러면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는 이제 평균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 수명을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건강하게 이제 끌고 가려고 건강 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 밖을 못 나온다. 이거는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 밖으로 나와서 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이래서 집 밖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가 하지 쪽에 관절 또 내 몸을 지탱하는 관절이 건강해야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노년에 건강 중에서도 이제 관절의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냐. 당신의 관절의 건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만큼 이 건강 중에서 사실 어떤 거 하나 소홀히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또 정형외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절 건강을 조금 강조하는 면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고통이 있다 이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금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현대의학을 우리가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음식물은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항산화 물질, 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관절에 좋은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술이라든가 또 짠 음식, 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은 관절에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도 지나친 운동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40대 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침이면 매일 산에를 다녔어요. 매일 산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이 친구가 이제 50인데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심한 경우는 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각각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릎에 좀 통증이 있고 불편해. 이러면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병원에 가면 이제는 엑스레이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진짜 무릎에 부하가지 않는 뭐 이제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라든가 이런 뭐 자전거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 처방을 해드려요. 그 이제는 환자분한테 맞게. 네, 그래서 관절에 불편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운동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선생님들 느낀 점 한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어떠셔요?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원래는 전혀 관심 바뀐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나이대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저도 또 이렇게 뭐랄까 관절 경추 관절 이것 때문에 이제 저림 현상 이런 것도 이제 겪어보고, 그리고 이제 무릎도 좀 저기 해보고,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경험들 갖고 계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지나오셨는지 그런 일 있을 때, 예, 그런 게 조금 이렇게 궁금해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기 목 때문에 한동안 진짜 한 반년 정도 손 저림, 팔 저림이랑, 예, 요런 거 목 이제, 디스크 아니었을까요? 목 디스크. 그렇죠. 예. 목 디스크. 그래가지고, 그것대로 겪고, 또 작년에 한번 이제 바른 발대로 이렇게 발목 아랫부분이었는데, 예, 근데 거기 한번 또 골절이 있어가지고 또 한 몇 달 고생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살 좀 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일 교수님. 예, 저도 지금 언제부터가 모르지만 제 건강이 아주 나빠졌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다니고, 이제 제가 전에는 회사 일이 뭐 운동량이 많은 일이어서 그걸 못 느꼈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잠을 늦게 자는데 잠을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잠을 일찍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찍 일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더라도 조금뿐이 잠을 못 자고 일어나야 하는 현상 때문에 하루 종일 졸리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메커니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잠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저의 이제 건강에 아주 나빠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을 자더라도 뭐 이상한 꿈 같은 거 많이 꾸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만 좀 해결되면 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육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관절점은 아니지. 등산 갈 때 좀 아픈 것은 그건 신기하게도 등산을 안 다니니까 괜찮아졌고, 살짝 또 다녀봐도 또 괜찮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높은 산은 아니고 무리하진 않고 살짝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괴로운 일이에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2시나 3시에 올라온 글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없어요? 수면 문제. 네, 수면 불량. 네, 수면 때문에 어저께도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잠 때문에 잠을 안 자면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면 별의별 공상도 많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네, 제 얘기는 뭐 건강은 뭐 다른 건 다 괜찮고 잠 못 자는 거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한다니까. 네. 그때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직장 다니실 때 그런 어떤 그 근무 형태가 뭐 저기 밤낮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근무 형태가. 아, 그것은 이제 한 50대 이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밤낮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50살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사들이 퇴직한 다음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 50살 넘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야근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 50살 이후부터는 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초저녁잠이라고 그랬죠. 잠이 없어가지고 늦게 자는 데다가 좀 늦게 오후 근무를 하면 또 늦게 집에 와가지고 뭐 잠을 자다 보면 또 몇 시간 뒤적거리다 자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잠 때문에 옛날부터 자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잠을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회사는 출근을 해야 되고 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정신없이 타고 가다가 그냥 그때부터 잠이 좀 정신이 들어오고 하면서 잠을 못 자다가 계속 피곤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네. 그 쉬는 날이면 왕창 자고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잠깐 잠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한번 네. 하고 싶습니다. 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한동안 나이트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병원에서. 예, 그렇죠. 네, 그럴 때 저는 이제는 저녁에 나가야 되니까 점심을 먹고 한 1시부터 이제는 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닫히고 제가 이제는 누워서 이제 자야 돼 이러면 잠이 안 오죠. 사실 저 억지로 자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야 돼 하다 보면 제가 이제는 한 몇 시간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그냥 내낮일 때도 안막인가요? 뭐 커튼 있잖아요. 네, 안막 하는 거. 그걸로 하니까 어찌됐든 그냥 저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요. 그래야지만 그 밤중에 제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눈을 뜨거나 다른 거를 하면 제가 그 다음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잠자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나는 누워 있는다.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너무나 그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잠을 자는 걸로 눈을 감고 그냥 휴식을 하셔야 돼요. 네.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늦게 주무셔도.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늦게 잤기 때문에 또 늦게 일어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예, 저도 그 네. 잠은 우리 야근할 때는 낮에 자요. 잠은 낮에도 자고 뭐 퇴근한 다음에 우리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는 평소에도 굉장히 졸려요. 그러다 잘 자고 그러는데 저녁에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많이 자요. 보통 한 6시간, 7시간 잠을 자는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잠만 충분히 자면 됐지 뭐 새벽에 잤든 낮에 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 그럴 듯 한데 남들과 같이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낮에 좀 일어나야 되고 밤에 좀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이제 고민이죠. 잠은 많이 잡니다. 일단은 낮에 잠자는 거를 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으로 유도하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낮에 잠을 일부러 안 자요. 네, 그렇죠. 저녁에 자려고. 네, 안 그래서 되죠. 보고 낮에도 무지무지하게 그냥 진짜 금방이라도 잘 것 같은데 한 10시, 11시 되면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생기가 돌고 잠을 잘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게 이제 조금 젖어 있으실 것 같아요, 생활에.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생체 리듬이 완전히 어떻게 한 서너 시간씩 뒤로 그냥 맞아요. 어긋나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어디, 동남아 쪽에 가셔야 이게, 그 뭐죠? 리듬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탑승 정비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완전히 밤낮이 바뀌니까, 그쵸. 드디어 나의 저게 되는가 했더니, 웬걸 거기 가니까 또 낮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리듬이라는 것이, 뭐 이건 내 생각인데, 태양이 하늘에 있을 때하고 머리하고 뇌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그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나는 좀 삐뚤어져가지고 항상 그 몇 시간 뒤에 잠자는 뭐 해가 지면 당연히 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정병원 선생님, 어때? 우리가 관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어떠셔요? 저는 다리는 괜찮은데요. 시골 일이 대부분 엉거주춤해서 쪼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허리가 조금 꼬부라졌는데 저녁에 와서 이 맨바닥에 보일러 떼고 이렇게 뚝 그러면 다시 펴지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뭐 별다른 이상은 없고 또 잠은 적당히 잘 잔 것 같습니다만은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이런 게 무릎에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식당에 가도 좌식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예. 바닥 문화에서 좀 이제 의자 문화로 침대 생활 이런 게 그 무릎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장필규 소장님. 네. 저는 보니까 뼈가 막 부러진 적이 있었네. 뼈가 부러진 적이 어느 부위였을 것 같아요? 글쎄요. 무릎이요? 네? 무릎? 아니요, 저 코뼈. 코뼈. 어디 뼈가 부딪히셨? 부러졌었는데요. 네.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사고였는데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뒷좌석에서 만취한 상태에 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후미추돌이요? 후미추돌? 아니,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벽 같은 데를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운전사가. 저 직장 동료가 새벽 3시 정도에. 같이 동승자로 같이 가시다가? 네, 5명이 가는데요. 4명은 다 만취 상태. 어머. 신입사원이 이제 운전하고 이천에서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네네. 현대 아산중앙 앞에 88 고속도로에 이렇게 상행선 하행선이 이렇게 높낮이가 틀린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포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 왼쪽 벽 같은 데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앞에가 이제 본네트가 다 붙어져 버렸고 그거 폐차시켰거든요. 5명이 이제 다 다쳤어요. 운 나빴으면 다 이제 사망인데 저는 뒷좌석에 앉았었는데 이제 충돌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전 이 바지 있잖아요. 바지? 바지. 바지. 네, 바지의 밑에 재봉선이 다 터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고 이러니까 바지에 바지선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태 안경을 썼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앞에 이제 부닥친 모양이에요. 금태가 이제 찢어지면서 안경이 깨지고 금태에 의해서 금속성에 의해서 여기 눈썹하고 눈 위에 눈꺼풀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갖다가 그냥 안경테가 이렇게 한 50반을 꾸몄죠. 어휴, 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셨나봐요. 그 당시에는 뒷좌석에 안전벨트 이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이제 이제 만취 상태니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꼬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픈지도 몰라요. 마취를 미리 하고 다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코올로 마취를 미리 하고. 네, 그래가지고 잘못 치신다. 그래갖고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 뭐. 근데 하여튼 의사가 안경에 의해서 찢어진 걸 보더니 손 이상 없으세요?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뭐 아무런 감이 없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코뼈는 모두 48시간인가 72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그게 휘지가 않지.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 지나면은 아무리 잘하는 성형외과 와도 실리콘을 받거든요. 네네네. 코가 이제 등 구분 생선처럼 코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이제 코뼈가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회사 지정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실리콘을 이제 받고 그때 이제 코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었네요. 주위에서 보면은 관절 쪽에 제일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금 뭐 한참 후배인데도 무릎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인공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무릎 관절이나 뼈 같은 경우도 이게 나이 불문하고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하고 허리 협착이라는 게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협착. 예, 협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해가지고 또 아주 이제 골치 아프게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수술 절대 안 하고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허리 협착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저 주위에서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50대 초반에 고관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마라톤하고 뭐 여러 가지 수영도 하고 하던 친구인데 삼종 철인 경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고관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수술하고서는 지금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부러진 경험이 있었고 주위에서 제가 이제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불의의 사고, 그다음에 뭐 습관, 뭐 그저 무리하는 거, 무릎 관절도 그 친구 얘기로는 뭐 하여튼 문제는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무릎을 양쪽 다 그냥 인공 관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우리가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오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이제는 기계도 오래 쓰면은 낡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장이 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건강 이상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죠?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건강도 이제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분은 내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무리하지도 말고 또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그리고 아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도 그 평상시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바른 자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자기 노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또 하실 말씀 계신 분? 5분이 남았습니다. 네네.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가슴뼈가 나간 적이 있어요. 가슴뼈. 근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늑골이죠, 늑골. 예. 가슴뼈도 중앙에 있는 흉골이 있고, 예. 옆으로 갈비뼈, 늑골. 아마 늑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왜 애매하게 저희가 되냐면, 2000년 초반 때였는데, 동호회 사람들하고 보드 타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틀어가지고 딱 멈춰주는 대목에서 스키 탄 사람이 와서 어깨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받았는데 저는 날아가서 떨어졌고, 근데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어갖고, 사실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한 반년을 아팠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아플 때 병원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거 없이 아프긴 한데 부딪혀서 그냥 근육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딪혔으니까 그냥 근육이 아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근데 병원에서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렇게 기부스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됐다. 약간 이런 식 예. 그런 거였는데 그때도 과격하게 움직이다가 조심 안 했다가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에서, 요 위에 있는 계단에서 발목 그때도 무리하다가 미끄러진 거고, 그냥 괜히 미끄러운 양말 신고 뛰다가 요 계단에서 그대로 발을 접지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간 거고, 그래서 움직임을 살살 하는 거, 나이 들어갈수록 좀, 모양새가 어떻더라도 좀 살살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과격한 운동 하고 싶어도 좀 피하고,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아내도 수술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척추. 있어요? 예, 척추. 예, 아, 예,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 잡고 살살 지내는 거,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지내고 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까 하태진 선생님 말 조심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병원에서는 그때 수술 바로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 한 2군데 더 가보자 그래갖고 갔는데, 다른 병원 쪽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지속되면 가자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척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신경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제 나이 때 팔이 부러지셨어요. 요 자리가. 예, 그래갖고 네. 결국 아버지는 그때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공 원장님. 예. 밖에서 네, 운동 안녕하세요. 운동 중인가? 안녕하세요. 아주 이태원에 와 있습니다. 이태원 회의 그 참사. 예. 도장 찍으려고. 삼삼. 근데 아버님이 그때 다치신 자리는 주차장, 겨울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 바닥에 얼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눈이 얇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회전해가지고 팔로 착지, 이쪽으로 착지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병원에서는 모양 잡아놓고 기부스 해가지고 기다리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서 이거를 철심 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은 그때 이제 일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까지 뭐랄까 급하게 살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을 해보는 게 어땠을까, 또 그 이야기도 조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쪽이 좋다 저건 아닌데, 어쨌건 그것도 겨울에는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 아버님도 몸이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아니셨는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겪은 거라든가 이런 거 혹시 참고되실까 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늑골 골절은요, 네. 유 대표님이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 기부스라든가 어떤 장치는 못 해드려도 한 1, 2개월 뼈가 붙는 시간까지는 안정을 취했어야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았고 이제 빨리 뼈가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리고 조금 미련함이 또 심했던 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폐결핵 하고 늑막 저기를 경험을 하고 난 늑막 복막 해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 부분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좀 버티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몸에서 뭐 신호 오면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그 의료 시스템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바로바로 움직여주고 신경 쓰고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미련 떨다가 예, 고생만 더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 대표님이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예, 근데, 예,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나는 경험할래 이러는 것 같아요. 설마요. 그리고 사실 저기 관절 전문 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 네네. 중소병원 이런 데서는 사실 수술을 많이 권유해요. 그 이제 병원의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오히려 조금 큰 병원은 조금 지켜보자. 꼭 수술이 필요한지. 그래서 수술이라는 건 항상 위험성이 있잖아요. 위험성. 수술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도 아까 팔이 골절됐다고 하는데, 팔 같은 경우도 뼈가 뭐 전이가 됐거나 다른 신경이라든가 혈관을 누르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한번 간단한 기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관절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뼈였잖아요. 그래갖고 예, 그때도 그래서 그 의사분들 여럿이서 요거 그 뼈 나간 모양 가지고 놓고 엑스레이 네. 놓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의사마다 의견이 또 이렇게 분분해 지나가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철심을 박아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빼는 수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기도 하고 또 그냥 예.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거는 이제 과외 이야기인데 가끔 농담으로 나는 철이 든 남자다. 근데 아버님이 함자가 유철자 호자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네. 난 이름에도 철자가 들어있고 팔에도 철이 들어있으니까 난 제대로 철든 남자다. 이런 농담을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철을 제거하는 수술했잖아요. 철을 뺀 남자, 철을 뺀 남자 아닌가요? 근데 또 그 경우에는 그 공항에서 이렇게 그게 또 걸리나 봐요. 남아있을 때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매번 그걸 네.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유 대표님 때문에 오늘 너무나 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찌됐건, 이유가 어찌됐건, 예, 좋습니다. 어떻게 공원장님 잠깐 발언하실 수 있나요? 한철인가? 안 되게 계시겠죠? 지하철인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타셨나 봐. 지하철인가 보다. 예. 나중에 공원장님은 저기 그 화요 특집으로 해서 여기 그 턱관절 이야기를 따로 해주시는 걸로.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유익하고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있고 또 현명한 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지난번에 그 선생님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엄석근님. 빛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네, 이번 시간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해서 해야 되나 빛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주 상황 보기는 봐야 될 텐데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다음 주에 그 수면 이야기 하는 거 예, 그렇게 수면에 하죠. 대한 이야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 수면이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불면증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